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사 떨기 민홍사업 이승훈 회계사입니다. 이번 편에는 산업의 이해와 재무제표라는 세 번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카드업 그리고 조선업에 이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아주 자랑스러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BTS, 블랙핑크, 에스파 등 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대중음악 바로 K-팝이죠. 네.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 수다를 한번 떨어보고자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K-팝이라는 게 단순히 음악 산업을 뛰어넘어가지고 글로벌적인 아주 문화 컨텐츠 산업으로 성장을 했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아티스트 발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니지먼트, 컨텐츠 제작까지 이 담당하는 비즈니스 생태계가 매우 커져가고 또 구축이 되어가면서 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 삼아가지고 그 영향력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IT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컨텐츠, 굿즈, 광고 등으로까지도 영역이 확장되면서 팬덤을 기반으로 한 파생 컨텐츠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큰 엔터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이브, SM, JYP의 재무제표를 사례로 구체적으로 회계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죠. K-팝을 주도하는 게 아티스트지만 그 산업 이면에는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주요 엔터테인먼트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이브, SM, 또 JYP, YG 등이 있습니다. 이 엔터사들은 재무제표상에서 또 회계적으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엔터 분야에 관심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음반, 음원, 공연 정도의 매출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2024년 하이브의 재무제표를 예를 들어 보면 음반, 음원, 공연 다음으로 MD 및 라이센싱 매출이 매출의 18.6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상품인 MD와 아티스트의 이제 IP를 이용한 매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콘텐츠, 광고 수익 순인데요. 하이브의 매출 구조 중에 재밌는 것이 네. 이 팬클럽 기타 항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엔터사의 공시 자료에는 이렇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는데 네. 이건 이제 이 플랫폼 수익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팬덤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여기서는 이제 팬덤 간 소통도 할 수 있고 앞서 다른 매출인 MD나 콘텐츠 매출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하이브는 플랫폼 매출을 좀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팬클럽 등 기타 이렇게 공시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브가 또 다양한 매출 구조를 띠게 된 것은 결국은 이제 또 기존의 연예 기획사들과 좀 다른 점일 수도 있다고 보게 되는데 이 결국 플랫폼에서 관리하려 하는 게 아까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였던 고객, 결국 팬덤 때문이겠죠. 근데 이 아이돌의 콘서트를 만약 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티켓 그건 당연히 필수죠.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요즘도 아니고 이제 한참 됐죠. 요즘은 콘서트 보러 가려면 응원복 관련 굿즈가 없으면은 이제 나만 뒤처지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면은 이 부수되는 매출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좀 알아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 응원복인데요. 응원복의 이제 매출의 힘이 상당해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의 아이콘 모양의 불빛을 내주는 도구가 아니라 보통 이제 블루투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공연장에 가면은 완전히 중앙 제어를 통해서 빛이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서 공연장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공연 도구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신기한 게 이 엔터테인먼트 사회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응원봉과 관련된 기술, 이쪽 관련된 특허를 생각보다 많이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되게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마치 약간 IT 기업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문화와 좀 IT 기술의 약간 융합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아이돌들 있죠. 하이브면 BTS, JYP면 트와이스, 있지와 같은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그룹, 요즘 이제 아티스트라고도 많이 부르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계정들도 재무제표상에서 좀 특이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엔터사의 감사 보고서나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게 되면은 이 아티스트 관련돼 가지고 주석 공시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각 회사 특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전속 계약금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아티스트와 몇 년을 계약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이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매출을 끌어내는 것이 이 엔터사의 역할일 텐데요. 네.
이 전속계약금이라는 항목이 찾아보니까 이제 JYP의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무형자산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네, 그래서 새롭게 아마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주면 그걸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정해진 계약 기간만큼 상각을 하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우리 일전에 그 토트넘에 대한 재무제표 얘기할 때 선수들 뭐 연봉이나 계약금 받게 되면은 계약 기간에 따라서 상각 처리한다 그렇죠. 했는데 마치 그와 좀 비슷한 유사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주목을 했던 지점은 각 엔터사들은 이제 레이블이라고 하는 체제를 통해서 또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또 곡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K-팝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트레이닝 시스템, 완전히 초창기부터 이 아티스트를 육성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려면 이 아티스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초기부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뭐 밥도 먹여야 되고 뭐 춤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글로벌 네. 시대니까 뭐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런 교육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때 발생하는 초기 비용들을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으로 인식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 각 기획사의 각 해마다의 재무 구조도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걸 좀 자산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네,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3사의 재무제표를 좀 확인해 보면 이 엔터사들마다 회계 정책에 맞춰서 이걸 비용화할 것이냐 자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조금 다르게 처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JYP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판매 관리비 항목 중에 계정 중에 신인 개발비라고도 있고 또 신곡 개발비 라는 명목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있지만 또 명목상 구분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YG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 회계 처리를 좀 보면 아티스트들에게 관리하는 비용들을 전속 계약 기간 동안의 내용 윤수로 모아서 발생한 개발 비용을 무형자산 처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연구 개발비처럼 이 투자한 비용이 실제 얼마나 자산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무형자산 계산 가능성이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이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비용을 자산화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마 해마다 감사인들과의 또 이슈사항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사들의 결국 실적들을 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이브, SM, JYP 이 세 개사 중에서 매출의 경우에는 사실 보니까 하이브가 절대적으로 커요. 24년 기준 으로 매출이 2.2조 원이니까 하이브가 발생한 매출이 이게 다른 두 엔터사 SM과 JYP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주요 특징으로는 23년에는 음반 매출이 급증했다가 반면 24년도에는 공연과 MD 매출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SM의 경우에는 뭐 매출이 한 24년 기준으로 9,900억 원 수준으로 역시나 뭐 음반, 음원, 콘서트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3개년 매출 구조를 보면 각 분야별로 좀 안정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JYP의 경우에는 매출이 한 6천억 수준인데 매출 규모 자체는 작은데 24년에 매출 증가율이 한 6.23%로 매출 성장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콘서트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익점 말고 또 다른 지표들은 어떨까요? 부채 비율이나 뭐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더 이제 각 회사들 간 특징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요.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4년에 하이브와 이제 SM이 한 8%에서 9% 정도인데 반해서 JYP는 21%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개년만 봐도 뭐 JYP의 영업이익률이 타사 대비 좀 월등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흥미롭네요. 네. 또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 비율을 보면 하이브와 SM 대비 JYP가 한 41% 정도로 좀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각 회사의 어떤 전략과도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격적으로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내실을 다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종속기업의 수만 봐도 뭐 하이브는 뭐 79개, SM은 45개, 뭐 JYP는 한 15개 정도니까요. 그래서 각 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에 따른 어떤 재무적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JYP의 영업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좀 상당히 흥미롭네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이제 이 엔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뭐 이전과는 다르게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좀 계정들이 달라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뭔가 계정 항목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아이돌스러운 새로운 항목들이 많죠. 신선한 항목들. 네, 그만큼 좀 빠르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뭐 앞으로도 한국의 음악 시장이 또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 수다 떨기의 이승훈, 민홍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